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국내 가야 사학자들이 가야를 연구한다 하면서 그동안 김수로, 허황우를 부정한 일본 서기 임나를 가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야 하면 서기 42년 김수로가 건국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거의 모든 기록의 그 이후로 육가에 관련된 기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학계에는 김수로, 허황우는 가짜다. 그리고 진짜는 뭐냐? 일본 서기 임나가 일본 서기가 정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사고 우리나라 초기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역사학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모르게 진행해 오다가 가야사 문제와 또 전라도 천년사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야 초기 이제 사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그러면 가야의 초기 불교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찍 들어왔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 가야 불교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 그때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었을까?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떤 믿음, 어떤 수행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은 아마 누구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멍 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역사를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가야 초기의 사찰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역사를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밀양 쪽 가보시면 김해 밀양은 이게 산을 건너서 본다면 그게 하나 문화권입니다. 거기에 부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원래는 부암인데 이제 그 터에서 절을 또 이렇게 지어가지고 부암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석굴이 있는데 저 석굴 이름이 마고석굴입니다. 마고석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마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요. 많은 이제 자료가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김수로 왕이 이제 허황우를 맞아들이면서 인도 불교 형태를 그대로 이제 우리 문화에 접목을 시키는데요. 기록상 본다면 김해 명월사 사적비로 본다면 명월사가 이제 김수로 왕이 직접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건데 보면요, 신비한 그 돌을 때리면 돌 소리가 너무 맹쾌한 소리 있죠. 보면요, 그 소리 바로 만원사입니다. 이 만원사도 김수로 왕의 창건설화가 같이 묻어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수로 왕이 삼원당을 창건했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자, 이제 자신을 위해서, 국가와 자신을 위해서 흥국사라는 절을 세웠고, 왕후를 위해서 진국사, 그 다음에 왕자들을 위해서 신국사를 세웠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만 이제 흥국사 터는 이제 최근에 말 그대로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요. 나머지 기록은 기록상 많고 많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그럼 이렇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도 불교, 인도 문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아셔야 될 게 있지. 저 문화죠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저거 보시면 처음에 저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맷돌이네 이렇게 할 겁니다. 맷돌. 거의 비슷합니다. 맷돌 밑에는 맷돌하고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처음 보자마자 저거 우리나라 맷돌이다 하는데 저것이 인도 문화에 그대로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저것이 맷돌이 아닙니다. 맷돌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게 밑에 있는 것을 요니라 부르고요. 위에 이렇게 세우는 돌 있죠. 세우는 돌을 링거라 부릅니다. 링거라고. 말 그대로 저 링거와 요니는 뭐냐? 그냥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는 신을 이렇게 지칭하는데 보면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보면요. 자, 남신 시바신인 난건을 그 시바신의 난건을 링가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신 삭티가 나오는데요. 그 여건을 요니라 부르는데 보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남과 여가 하나로 합일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인도 문화의 링가와 요니입니다. 링가는 우리 문화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많이 선돌 있죠. 선돌
선돌을 또 어디 여기 보면요. 선돌의 또 모양을 약간 가미해가지고 난근상을 또 만든 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자식을 낳아달라고, 그런 이제 기도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인도 문화에서는 바로 저것이 바로 링가, 그리고 여신 문화에서는 요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저것이 원래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형적인 요니와 링가의 모습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모습도 지금 인도에 가보시면 보실 건데 밑에만 보시면 우리나라 틀림없이 맷돌의 밑부분인데 세우는 거 보면 약간 틀리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약간 난근상의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남과 여의 합일 그리고 자식의 풍요로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 문화가 인도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저것이 이제 원래 이제 인도 문화에서 불교하고 연결된 문화하고 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다면, 가야 불교가 들어왔다면 저 요니와 링가의 문화, 파사석타뿐만 아니라 저 문화도 들어왔겠죠. 그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흔적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는 이 부원사 사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이제 링가와 요니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시겠죠? 한국의 맷돌하고 약간 이제 비슷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한국의 맷돌은 말 그대로 주 목적이 뭡니까? 보면 주 목적이 저기다 였습니까? 그 돌을 두 개 가운데 해가지고 사이에서 이게 갈잖아요. 갈아가지고 분말 쪽으로 만들어낼 때 맷돌을 활용하는 것이고 인도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세워가지고 여신에다가 남신이 꽂힌 모습. 그래서 남과 여의 합일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요니와 링가고요. 우리나라 맷돌은 뭐냐? 말 그대로 밑에 모습은 비슷한데 농작물을 어떻습니까? 가는 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태는 약간 밑에는 요니는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위에 가운데 목적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맷돌의 모습은 저런 형태라는 거 이제 약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이 요니가 바로 한국에 있는 부원사에 있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부암이라고 나옵니다. 자, 있는 바로 요니입니다. 링가는 어떻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아마 자식을 기원하는 분이 들고 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링가는 없어지고 지금 요니만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모습이 지금 부원사 저쪽입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이제 김수왕이 창건했다 아니면 거등왕이 창건했다 하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부왕과 모왕과 자함입니다. 이제 김수왕은 뭐 말 그대로 김수왕 아버지, 어머니, 자녀, 자기들 형제들, 자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가해사 본다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버지, 원래 이제 대가야 쪽이지 않습니까? 대가야 쪽 해가지고, 부암, 그 다음에 모암, 그 다음에 자함을 세웠다 기록이 나오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거등왕이 아버지 김수왕과 허왕우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하는 기록이 두 가지가 전해지는 것이 바로 부암과 모암과 자함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것이 바로 부암, 지금은 부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이렇게 잊지 않는다는 부은사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부암이었죠, 보면요. 지금 이 절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제 부원사 주지스님인 지원스님이 지금 밀양 부원사 이 문화재도 관리하면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 바로 마고 30문화가 이 절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전체적인 브리핑, 이 부원사 관련된, 부암 관련된 내용, 김수왕에 관련된 내용을 스님 직접 이제 지원 스님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바로 또 설명 연결해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산을 저쪽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봉우리 3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봉우리가 거기가 모남에 있는 김해의 무척산이라고 하고요. 네. 그대로 또 강가에 높은 산이 보이는데 그건 작약산이라고 작약산. 그 너머에 지금은 예. 그 너머에 한림에 봉화산이 있습니다. 봉화산. 봉화를 올리는 산. 예. 거기에 보면은 잠이 있습니다. 잠. 그래서 봉화대 이름이 잠봉화대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가 잠, 저기가 모암, 여기가 부암. 서로가 연등하면서 야호 서로가 돌아볼 수 있게끔. 그 기록이 지금은 이제 나오는 데가 김해 읍지에 나오고 김해 읍지. 김해 그러면 읍지. 가야 관련된 내용에 그때 나오기를 세상에 전하기를 예. 이런 옵니다.
모함은 저 모남은 저기는 식산이라 하거든요. 예. 먹을 식자. 근데 여기는 저 무척산이 김해 평야의 그 추운 바람을 막아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해 평야가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식산이라 부르거든요. 식산에 모함이 있고 자암이 저기 있는데 자암편에 보면은 세상에서 전하기를 가락시대 때 왕이 부암과 모함과 자암을 지었다라고 하고 부암이라는 것은 밀양 안텔이 주산에 있다라고 예. 그렇게 김해 읍지에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 여기 뭐 가야 말 그대로 불교 사찰 맞네. 정확하죠. 그리고 여기서 예. 이제 여기가 부암이라는 것이 김해에서는 진영에도 부암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 진영에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진영에는 기록은 봤습니다. 있는데 예. 실제로는 이 자리에서 이 밀양 안텔이 주산에 있다는 김해 읍지도 있고 예. 이 자리에서 또 기와가 나왔는데 그 기와가 부암사라는 글자가 분명히 있고 예. 또 밀양에 있는 고지도 좀 예. 1700년대 정도의 고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부암사가 바로 천태산에 하고 자시산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천태산은 옛날 고지도는 좀 더 강 가까이를 천태산이라고 천태산이 아니고 천대암산입니다. 천대한산. 즉 바위로 된 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 천대암산 위쪽으로 즉 부원사 뒤쪽 즉 마느사 쪽으로 보면 자시산이 있습니다. 자시는 자시산. 불교에서 자시미륵이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부암은 천대암산과 자시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혹자들은 자시산 부암이라도 하고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에 그 마예부를 만들 때 옛날에 자시산이기 때문에 자시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미륵 부처님을 갖다가 저 마예불에 새긴 근거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자시불 그것 예, 때문에 이제 연비. 자시산 부암이라 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런 미륵 소량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럼 가야 시대하고 연결돼 있을까요? 지금 미륵은 아직 가야라고는 딱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 그 미륵이라는 신앙이 통일신라 때부터 충분히 나타났거든요. 예. 화령대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통일신라 때도 있었다면은 그거는 뭐 통일신라의 불교가 어디서 왔냐가 문제겠죠, 그죠? 예. 분명히 가야가 먼저 왔기 때문에 불교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산 이름으로 자시산을 정했다는 것은 그거는 어느 시대, 꼭 가야 시대 정했다고는 제가 단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김수로왕이 세웠던 3대 사찰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 거기에 부암에 해당되죠. 부암. 근데 우리 정서로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있을 때 어느 절부터 먼저 짓겠습니까? 물론 어른분은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볼 때도 아버지니까 예. 아버지 절이 같이 그 먼저 지어지 않을 거냐. 근데 먼저고 늦게를 떠나가지고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수로왕께서 부암과 모암을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 지은 이유가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의지할 부모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어서 부암을 짓고 어머니를 위해서 모암을 지었다라고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가락국기에 나온답니다. 가락국기. 가락국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상유사에 이런 스님께서 가야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기는 가락국기를 보고 채용해 적었다는 그 가락국기에서 이 부암이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이 절을 부암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지었거다 생각하고 그럼 아들이 누구냐 해서 그 김해 수로왕의 뒤를 이은 분이 거동왕입니다. 거동왕이 199년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동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부암을 짓고 거동왕이 어머니를 위해서 모암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김해 자암을 지었다라는 것이 지금 김해 지역에서는 가장 풍부하게 나오는 설입니다. 아마 그게 예. 맞겠죠. 왜냐면 뭐 김수로왕 아버지가 있으니까 기록이 예.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아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말하는 가락 사막 사직부에 보니까 수로왕이 예. 부암과 모암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예. 위하기 위해서 지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그런 하는 식으로 것도 예. 정확하게 가락 국기를 인용해서 예. 그런 기록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 설 중에서
수로왕이 이 절을 지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2000년 가락고찰이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여기 지금 수국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수국의 꽃말은 많습니다만은 부원사에서의 수국의 꽃말은 제가 지은 겁니다. 예. 수로왕의 왕국입니다. 음. 수로왕의 왕국, 수국. 음. 그래서 수국을 갖다 심어가지고 수로왕을 기리는 마음으로 제가 품종을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심었는데 쭉 보시면은 여기에 한 1,800그루 심어놨거든요. 예. 심어놨으니까 좀 제대로 자라면은 꽃 필 때 와야 되겠네. 그때도 괜찮을 겁니다. 또 예. 필요하시면 꽃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수로왕을 기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남 가시면은 통천도량 글자 보여주시고 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1500년 전 오세비 대륙색 포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가보면은 비와하고 엄청 많이 모으는 자리고 지금 여기가 앉아있는 천불 보존 자리가 지금 옛날에 그 절터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9개의 큰 추춧돌이 있었거든요. 예. 그 9개의 추춧돌 중에 저희가 모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규모 크네요, 엄청. 크고 이야. 다른 세 개도 저기 있는데 그거는 여기 반만한데 여기 가장 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해놨는데 아쉽게도 여기 크랙 깨져 가지고 예. 이 상태로 있어가지고 지금 그 추춧돌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9개. 그 정도로 봐가지고 그 당시도 절에 상당히 규모가 있었을 거다. 9개, 이런 게 9개 났으면 예.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가장 큰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요거 반만한 정도의 크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두 분의 의미가 있고 음. 바로 요 지역 전체가 옛날에 보셨던 요니 성물도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에. 예, 이 자리에 폭포 밑에 있거든요. 예.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요니라고 추정되는 것도 발굴한 건 이 계곡에서 발굴했습니다. 그 여기서. 밑에 내려가니까 예. 저기에 정 교수님이 찾아버려서 내려가니까 아까 그 구멍 뚫렸던 요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밑에서 발굴해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고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서 어떤 요니가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바로 저 위에 통천도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좀 편의를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풀사 내용인데요. 요 벽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벽화 보시면은 저 위에 한자로 자시산 부암으로 되어 있죠. 예. 아까 말한 고지도에 부암의 위치가 자시산에 있었기 때문에 예. 복작물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시산 부암이라고 복작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부처님 세 분인 것은 지금 저기 한 분만 조각해놨지만은 앞으로 저희는 이 마의 삼존보를 갖다가 모시는 거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계획도를 그려놓은 거고 거기에 밑에 보시면은 통천도량이라고 글자가 보이시죠? 예. 바로 지금 저 자리에 즉 Y자 모양으로 된 저 자리에 지금 오래 전부터 새겨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천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냥 저하고 상징되기 때문에 그 상을 하는 부분과 가운데 있는 탑 모양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사석 탑으로 생각해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유리창에 보이는 사리입니다. 사리가 저희들이 부처님 진이사리를 갖고 왔는데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동글동글 사리는 뭐 안 믿으시겠지만 확실합니다. 이 절에서 새로 정과된 새로 생긴 사리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고 혹자들은 뭐 기가 좋아서 그렇다는데 저것도 참 그 신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사에서 증가된 예. 지금 Y자 모양의 예. 옆에 지금 도량은 확실히 보이시죠? 도량. 예, 파진 글자 보이십니까? 글자 쭉 한번 당겨 보니까 네. 도량. 예. 예. 보이시죠, 그죠? 예. 그 위에가 그 통천입니다. 약간 통천. 하얀색의 통천인데 천자는 저는 볼 수 있고 통자는 지금 많이 마모됐습니다. 예. 그래서 탁본 해놨지만은 통천도량이라고 하늘과 통하는 도량. 그래서 저희가 저 위에 있는 바위,
저걸 갖다가 이 마을 사람들은 천주암이라고 부릅니다. 천주암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뒤로 가면 확실히 바위가 보이는데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쪽이 하늘과 통하는 어떤 장소, 그러면 누가 왜 통천했을까 하니까 저희들은 수로암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런 어떤 하늘을 갖다 경천하는 의식을 하는 곳이 여기지 않겠느냐. 보니까 이 마모된 거 보니까 옛날에는 물이 흘렀다는 증거인데 많이. 지금 예. 여기 파인 거 보십시오. 예, 그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흘렀다는 건데.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암산이지 않습니까? 예. 바위산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가 오면은 물이 꽉 흐릅니다. 예.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내려오다가 빨리 말라버립니다. 지금 완전히 말라가지고요. 그런데 저렇게 새겨놨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통천이 원래 가야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그런데 통천. 지금 이제 제가 확인한 경우 시베타 돌려볼 때 불교에서는 통천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가락 고찰에 은하사에 보면은 신어 통천이라는 글자가 나왔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부원사에서 통천 도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모남이 있는 무척산의 정상에 가면은 통천사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그럼 통천 세 곳에가 다 가락 고찰이다 보니까 가락 고찰에만 이렇게 통천이 있으니까 분명히 통천이라는 글자가 있는 데는 가락하고 관계가 된다.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야, 옛날에 물이 흘렀으면 장관이겠대요. 많이 쏟아진 내려오면. 며칠 전에만 흘렀습니다. 비 오고 그러는데. 제가 물이 흐르던 자료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 잘 들으시고 한번 마구석구를 한번 잘 보셨죠? 자,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밀양의 부원사, 옛날에 부암이죠. 부원사는 구글 지도로 보신다면 바로 천대산이 있고요. 거기서 쭉 줄기 뻗은 것이 바로 자시산. 자시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시불은 불가에서 보면 미륵불을 얘기할 때 자시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미륵불에 염원이 담긴 저기 자시산에 이제 부원사가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낙동강 속에 보시고요. 낙동강에서 옛날 과거 가야 시대 때 배 타고 와가지고 저까지 갈 수는 있는 당연히 있는 거리죠 보면요. 자,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부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암, 모암, 자암의 흔적은 지금 그대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동지도 밀양부의 1750년 지도인데 보면요. 저기에 뭐가 나오냐면 천대산에 부암이 있다는 지도, 저 부암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야 때 기록이 저 때까지 조선시대 때까지 그대로 지명이 이렇게 사찰 이름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부암이라고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산, 김해 무척산 가보시면 이제 바로 모원암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석굴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암자하고 석굴이 같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 개는 부암, 모암, 자암은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 사찰과 석굴이 있다. 그만큼 뭐냐면
예, 그 초기 이제 불교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문화를 보신다면 수행 문화가 대단히 이렇게 수행 기도 문화가 강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는 이제 불교 들어오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마고 이런 오늘 소개해드린 그 마고 삼신 문화 이 문화가 우리 문화에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로 접목돼 가지고 가야 불교, 인도 불교하고 서로 소통되는 코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렇게 암자와 그리고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석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김해 무척산을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아원암이 있고 옆에 또 석굴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도 가보시면 저기도 링거가 2개가 있습니다. 링거. 이게 그것도 다 이제 다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아마 새로 이제 만들어 놓은 링거가 저 안에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자식 놓으려고 많은 분들이 서로 호시탄탄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가져가고 지금 이제 뒤에 다시 올린 링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링거가 저 안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은 지금 어떻습니까? 잠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 건적에 이제 불상의 흔적만 이제 쭉 남아 있고 그러면서 그 옆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저 이제 여러분들 석굴이 있습니다. 석굴이 있는데 위치는 바로 진영 봉화산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이제 관련된 그쪽 지역인데요. 거기에 말 그대로 진영 봉화산 거기에 보시면 바로 옛날 잠은 이제 터가 있었다. 잠이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석굴이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바에 새겨진 그분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석굴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의 부암, 모암, 잠이 같은 거의 비슷한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수행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문화 그런 것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저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원사의 부암 여기는 마고석굴 유래는 여기 또 설명해 놨습니다. 원래 이제 사명대사하고 원효대사까지 여기 와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고성들은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앉아 수행한다고 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큰 기운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지금으로 말한다면 기가 아주 좋은데, 깨끗한데, 강력한데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했는데 이쪽까지 원효대사하고 사명대사가 와서 이 석굴에서 수행을 했다는데 그 석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고석굴. 저 마고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요즘 최근에 부도지라든지 읽고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 이제 부도지 이전에도 뭐냐면 우리 언어로 많이 썼습니다. 마고 하면 이러면 아마 이제 마고는 안 떠오르더라도 많이 썼던 언어 뭡니까? 삼신할머니라는 용어 쓰죠. 삼신할매. 그 삼신할머니의 주체가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마고입니다. 마고 여신이고 마고 삼신입니다. 그래서 마고 할머니를 부를 때 마고 삼신할머니 아니면 그냥 삼신할머니라고 불러왔고요. 저 마고의 지명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에 마고에 관련된 지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약 25,000년 전에 이렇게 계셨던 분이고요. 우리 역사에 여러분들 등장하는데 잘 모르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고라는 분이 약 25,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이제 참 말 그대로 우리하고 전 인류 문화에 뿌리하고 관련된 분이고요. 이분이 뭐냐면 또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어떤 수행, 요가를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불법 수행을 하든지 모든 수행, 이 선의 뿌리가 바로 바로 마고 삼신 할머니입니다. 자, 저분하고 또 기억해야 되실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 마고 석굴이 저기 있는데 저기에 원효대사와 사명대사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저기서 수행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안의 모습입니다. 참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동굴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있는데 저 사진 촬영할 때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수행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조용히 사진만 찍고 영상도 그렇게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제 세 분 모시는데 약사 여러분들 안에 약단지를 들고 계시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치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병치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분께 많이 이제 기도를 불가에서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 보시면 두 분의 어떻습니까? 아주 존귀한 분이 계신데 바로 나반존자고 마곤존자입니다. 이래도 나반존자는 특징이 뭐냐? 우리 한국인들만 압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만 아는데 한국인들이 몰라요. 요게 또 특징이에요. 나반존자 앞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꽃을 누가 올려놨는데 아마 이제 뭔가 아시는 분이 올려놨는 거 봅니다. 저 나반존자 원래 이제 나반존자는 한국인들 한국 불교에서만 지금 받드는 분이고요. 물론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들이 받드는 분이 바로 나반입니다. 그리고 마고존자는 뭐냐? 마고 삼신 할머니라고 불러왔다는 거 말씀해 드렸죠. 자, 마고존자고 보면요. 그러면 나반존자, 마고존자의 관계는 어떻게?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인데 관계가 뭡니까? 도대체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맥이 많이 끊어져 가지고 거기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아는 분이 없습니다. 많이. 자, 나반존자는 여러분들 독성각의 주인, 이제 절에 가시면 독성각 이제 많이 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나반존자고요. 한국 불교에서만 모시는 성인이고 한국에만 있는 성인입니다. 한국인들만 알아본다는 거죠. 근데 저분이 또 뭐냐? 나중에 역사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의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를 지는 분인데 이제 이 문화가 지금 남아있는 데가 뭐냐? 지금 한국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만 이제 또 불교가 들어오면서 저분을 어떻습니까? 독성각으로서 성인으로서 이제 모시고 있는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나반존자 모습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이분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들. 어딥니까? 보면 여러분들 삼성기 하편에 등장합니다. 원동중 원천석이라는 분,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라 불렸던 이 원천석, 이분이 어떻습니까? 쓴 삼성기 하에 전 하편에 등장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우리 한국의 조상이 아니라 뭡니까? 보면 인류의 조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환단고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원문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고 환단고기는 우리나라 역사서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자꾸 인터넷에 글 올릴 때 환단고기 우리나라 역사 영역이 어떻습니까? 얘는 시베리아 5만리 3만리 하는데 제발 좀 원문 좀 읽어보시고 그런 주장하고 올려야 되는데 남 이야기, 남들이 어떻습니까? 인터넷 글 올린 거 보고 그대로 따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삼성기에 뭐가 나옵니까? 인류의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 이 바로 누굽니까? 보면 나반이고 그 다음에 아만이다. 남자가 나반이었고 여자가 아만이었다 이겁니다. 인류의 조상이. 동서양에 지금 백인, 흑인, 호든 조상이 어떻습니까? 그분의 인류의 조상이 바로 나반과 아만이었고 이분들이 어디서 만났다? 아이사타. 아이사타는 지명이라 보는 분도 있고 뭡니까? 보면 아이삽이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 북극해 이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는 쭉 그런 분도 있는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즘 많이 가시는 어디습니까? 보면 바로 러시아 쪽에 그쪽도 이야기하는 분 많고 아직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요.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제가 언급만 드립니다. 자, 이 두 분이 뭡니까? 몽덕 천신지교 말 그대로 꿈에서 뭡니까? 천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혼례를 했는데 구한지족 나중에 환단고기 보시면 한국이 구한으로 만든 종족이라 했잖아요. 구한. 그 구한의 종족이 전부 다 이분들의 계기후야다. 이분들의 후손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동서양의 모든 어떤 인류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뭐냐면 바로 나반과 아반이고요. 이 언어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나반, 아바이, 음아이 해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언어가 내려왔다고 이제 언어학자들이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나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불가에서 저분을 나반존자로 모시고 있고요. 그러면 아만은 누구냐? 여성분. 저 아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만이 바로 마고입니다. 마고 할머니입니다. 마고. 이 마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인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냐? 거기다 뭘 붙이느냐? 삼신 할머니, 삼신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삼신은 것은 뭔가 조화, 교화, 치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조화로서 그 다음에 교화하고 치화 이렇게 끌어내는 걸 삼신의 문화를 하는데 이런 어떻습니까? 뿌리, 전 인류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아만인데 이분을 뭐라 불렀다 여러분들? 마고 할머니, 마고 삼신, 삼신 할머니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고 할머니하고 나반존자는 독성각의 주인으로서 불가에서 저렇게 지금 우리하고 불가가 접목되면서 이제 저분을 모시고 있고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많이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고 할머니하고 두 딸에 대한 이야기, 두 따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고요. 이 마고 할머니의 전형적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제주도 가보시면 마고 할머니, 마고 삼신 할머니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혹은 진짜 어디서 듣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제주도에 가보시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주도도 가셔가지고 한번 이 역사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분의 뭡니까 따님 이름이 궁이와 소희가 등장하는데 원래는 뭐냐 7가족이란 겁니까? 나반하고 이제 나반과 마고 할머니, 아만이 어떤 부부로서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해가지고 총 7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역사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반존자는 불가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시고 있고 궁이 소희 이 두 분 따님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한국 역사에 보면 뭡니까? 보면 이 세 분의 모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말씀드리면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알아요. 특히 이제 무인 되시는 분들 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또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마고 할머니하고 궁이 소희의 마음 이 두 분의 이 세 분, 총 세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언급하고 여러분들 참고되시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절이라든지 사찰 아니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쭉 보시면 이분들 이런 모습 보실 겁니다. 꽃갈콘입니까? 보면 우리 까자 꽃갈을 끼고 계시는 세 분이 등장하는데 가운데 분이 뭐냐면 바로 마고 할머니예요. 마고 삼신이고 양쪽에 앞에 두 분이 계시죠. 따님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꽃갈이 왜 쓰실까요? 저거는 성녀들이 사찰에 쓰는 거기도 아닙니다. 저 꽃갈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비밀이 뭐냐?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입니까? 바로 이 세 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꽃이 등장해요. 꽃이 등장하는데 저 꽃은 연꽃이 아닙니다. 불가에서 연꽃을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 연꽃이 어떻습니까? 뿌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요 꽃이에요. 요 꽃은 뭡니까? 보면 우리 세상에 말하는 연꽃이 아닙니다. 연꽃이 아니고 그것을 이 문화와 접목시키 가지고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수행 많이 하다 보면 뭘 처음 해보죠 보면 하늘에서 눈꽃이 내리는 걸 보잖아요. 그 꽃하고 연결되는 그런 겁니다. 연결되는 거. 아마 이제 단전호흡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맞다 할 겁니다. 그거 모르는 분들은 아직 그 세계를 모르는 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꽃이 등장하는데 바로 선의 뿌리, 이 신선의 문화로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연결되는 그 꽃이 바로 저 꽃인데, 자, 저 꽃 그림이 나오죠. 또 뭐냐, 여기 보시면 또 세 분이 등장하나요? 한복을 입은 세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뭡니까? 보면 저분들은 똑같은 분입니다. 바로 마고 삼신 할머니하고 두 따님 모습을 저렇게 한복을 입혀가지고 그리는 근데 또 손에 뭘 쥐고 있죠? 꽃을 쥐고 있습니다. 꽃. 저 꽃이 바로 이 수행, 요가라든지 모든 불과도 되고 다 연결되는 신성 관련된 문화하고 연결되는 꽃이 바로 저 꽃입니다. 자, 모습이 꽃이 항상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꽃은 여러분들 인도 수행 요가 하시는 분들은 차크라의 비밀을 할 때 7차크라를 열 때 어떻습니까? 꽃을 열어가잖아요. 저 꽃이 바로 인체의 또 비밀의 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제3의 눈을 열 때 뭡니까? 골든 플라워를 하잖아요. 그 제3의 눈을 여는 과정, 그 과정, 거기도 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하고 또 어떻습니까? 다 연결되는 꼴입니다. 이 정도만 이제 오늘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 수행 그리고 이제 선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기초만 여러분들께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무용청 볼까요? 고구려 무용청 보시면 하늘에 뭐가 하면 신선이들이 날아다니잖아요. 봉황이 날아다니고 용이 날아다니고 신선이 날아다니는데 그 사이에 꽃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저 꽃이 그 꽃입니다. 그 밑에 또 뭐가 합니까? 이 꽃에 또 벽돌이 쌓이면서 그 밑에 또 연꽃 비슷한 모습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 연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때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 연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불교 들어오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수행을 하는 분들이 꼭 이제 그 세계를 아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해하실 건데 이 꽃의 비밀, 내 몸에 꽃을 여는 거, 내 몸의 꽃, 그게 이제 꽃을 여는 것이 빛을 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3일 신고 그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한번 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꽃이 등장하는데 그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마고 삼신 할머니 오늘 마고 석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별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 여러분들 삼국유사 고조성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환웅께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어떻습니까? 동방개척을 오는데 그때 누구입니까? 웅족하고 호족이 어떻습니까?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좋아하는 게 어때요?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공과 호랑이, 사람과 뭡니까? 사람이 아닌 공과 호랑이가 하는 게 아니라 웅족과 호족이 어떻습니까? 이 족을 이끄는 사람들이 뭐냐? 그 환웅의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저렇게 엘리트 그 집단, 최고로 어떻습니까? 뛰어난 집단에 자기들도 소속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환웅이 어떤 법을 가르칩니까?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한다 여러분들? 변덕인형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원하인 웅족과 호족이 뭘 했다?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0일을
견디가지고 어떻습니까? 100일 동안 뭐 이렇게 환웅께서 가르치는 법대로 한다면 뭐다? 인형을 얻을 것이다.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다. 요렇게 해놨는데 이걸 우리나라 일본 학자들이 이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저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해석해가지고 공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원했다고 요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자, 무식의 최고의 극치 번역이 바로 그겁니다. 무식의 극치. 이 정신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습니까? 접목하면 그만큼 저렇게 큰 실수를 한다는 게 요거죠. 저기서 말하는 원화위인, 변덕 인형은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곰이 사람 되고 호랑이가 사람 되는 그런 유치한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고 쑥 먹으면 사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마늘하고 쑥 다 먹이가지고 다 사람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 사학계 꼬라지 보십시오. 저기 여러분들 원화위인과 변덕 인형은 뭡니까? 바로 내 인간의 몸의 신성을 여는 겁니다. 뭐 단전호흡이라면 단전호흡, 불가에 호흡을 한다. 불가에 어떻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든지 뭐 모든 수행에 요가를 하든지 그게 목적이 뭐죠 보면요. 원화위인, 변덕 인형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말 그대로 어때요? 그냥 짐승으로 먹고 살다가 뒤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뭐죠 보면요. 진짜 내 몸의 신성을 열어가지고 환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원했다고 돼 있는데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원했다고 번역해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들. 자, 저 고조성기에 등장하는 저 수행법이 여러분들 앞에 설명해드렸던 저 수행법하고 마고 삼신할머니하고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김수로왕하고 허왕호께서 어떻습니까? 너무 이제 보위에 오래 계시니까 근태를 느끼가지고 자기 아들 거등하게 어떻습니까? 그냥 왕이 네가 왕이라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줘 보면요. 말 그대로 방장산에 들어가가지고 자 허왕호가 어떻습니까? 수련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저기 가서 어떤 수련을 했을까요? 두 분이 말 그대로 몸에 전기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저 여러분들 아까 거기 나오죠 보면요 3일신고라든지 쭉 보면 나오는데 보면요 내 몸에 이 힘을 여는 그러면서 명을 보존해가지고 수명을 늘리는 그런 수행을 했겠죠 보면요. 그래 놓으니까 두 분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오래 장수하신 겁니다. 이런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김수로 호황호가 150세를 넘겼다. 이 가짜다. 그놈이 가짜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놈이. 왜? 그 수행의 세계, 성명정의 경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어떻습니까? 성명, 본성을 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명과 성을 닦아야 되는 성명정 뭡니까? 정을 모아야 되는데 이 정을 모아가지고 명을 늘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바로 성을 이렇게 그 경지를 여는 경지. 그게 성명정 3일 신고에 나오는 공부법인데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이야기 왜 김수로 호황후가 150세를 넘겼는지 수행을 해가지고 저렇게 갔는지를 모릅니다. 전설로만 기억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제 부원사에 여러분들 부원사 이 가야 초기 이제 이 사찰 부원사를 소개해드리면서 거기에 원래 우리 문화 원형하고 또 같이 만난 점은 어떻습니까? 마고 석굴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 불가에 뭡니까? 우리 수행 원래 우리 인류의 뿌리 문화가 그대로 다 담겨 있어가지고 나반존자도 모시고 있고 또 뭐지 보면요 마고 이제 석굴이 저렇게 존재해가지고 가야 초기도 어떻습니까? 불가를 닦는 분들이 엄청나게 수행했다는 거. 또 그 이전부터 또 우리 민족도 어떻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수행을 저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 자, 사람다운 모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집에 가셔가지고 뭐냐, 집에서 알면 또 오늘 시시니까 보면 여러분들 3일 신고를 한번 보시고 특히 5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사람 되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거는 제가 여건이 된다면 3일 신고 강의를 한번 하는 시간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신고 꼭 읽어보시고요. 천부경도 읽어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이 불가의 초기 사찰 이름하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때 원래 우리 문화 속에 이게 있었던 나반존자, 나반과 아만, 그리고 마고 삼신 할머니, 그리고 두 따님에 대한 이야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역사에 살아남아있는 생생한 우리 역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림역사문화TV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후원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께 그분들의 뭐 성함은 못 밝히더라도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또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매림역사문화TV 많이 알려주시고요. 우리 역사의 본 모습을 찾기가 차근차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역사 유튜버들이
가야사라든지 우리 동북공정에 대해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방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하는 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주 소수분들만 하는데 그런 강의는 또 안 들으려고 보면요. 이상한 이야기만 다 들으려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역사 유튜브가 운영되면 나라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 양쪽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토 문제하고 귀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사 유튜버 제 유튜버에 역사 유튜브 운영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 이제 유튜브 보시고 소스를 또 받아가지고 또 이제 멋진 또 유튜브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많다는데요. 그분들께도 많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뭐 흥미거리 위주 조회수 많이 높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도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탈 가야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꼭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실상을 알 수 있게끔 우리 역사 유튜브들 좀 많이 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